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라홀로 등기 제19강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할 것은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44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근저당권 설정,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담보물권에 들어가죠? 담보물권에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개인 간에 돈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금융기관에서 빌려오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자, 은행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 그리고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거죠. 그런데 신용대출이 되는 게 아니라 담보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돈을 빌려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은행은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소유자가 되겠죠. 이 부동산 소유자가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 건물을 또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다.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올 때 저당권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저당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 설정자. 은행은 누굴까요? 근저당권자라고 합니다. 은행을 근저당권자. 이 사람은 근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런 근저당권 설정을 어디다 하는 거냐? 등기부 을구에 합니다. 등기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게 되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을구에 기재됩니다. 을구. 을구에 기재되는데 등기 목적이 있겠죠.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등기 원인은 설정,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설정 계약. 이렇게 설정 계약을 맺을 때 여기 이제 그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보게 되면 여기는 등기 월일이죠. 월일. 원인 죄송합니다. 등기 원인. 그리고 이제 제일로 뒤에 보게 되면 권리자 및 기타사항 나오잖아요.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보면 그 채권 최고의 금액이 기재됩니다. 채권 최고액.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누구냐? 근저당권자 누구냐? 어느 은행이냐? 그리고 채무자는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기재되는데 거기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채권 최고액이라고 기재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억을 빌려왔을 때 1억을 빌려오게 되면 채무자는 매월 뭘 지급합니까?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서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죠. 그랬다가 일정한 기간이 결산기에 도래하면 원금을 변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채무자가 매월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이자가 연체되게 되면 원금에다가 이자, 또 이 채권자는요 담보를 제공하고 빌려온다는 것은 이 은행은 만약에 채권이 회수가 안 되게 되면은 의무경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담보를 제공하고 계약서는 뭐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반드시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는 채권 최고액이 있습니다.
만약에 1억을 빌려왔다면 여기는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이 될 겁니다. 1억 3천. 만약에 원금은 1억인데 만약에 30%를 업을 시켰다면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이 되겠고 20%라고 한다면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의 부동산 을구에 은행이 근저당권을 잡는다는 거죠.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해가지고 채권자는 어느 은행이 되겠죠. 그리고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이 된다.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록면허세 낼 때는 또 원래는야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20% 내겠죠. 이렇게 합계금액이 나오는데 이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을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했을 때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빌려온 돈을 갚았다.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자가 그러면 이때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했을 때 이 근저당권자는 뭐냐?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 그런데 이 채무자가 빌려온 돈을 만약에 갚았다면 채무자가 말소 등기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말소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때는 채무자가 말소 등기할 때는 뭐가 되느냐?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 반대가 되겠죠. 말소 등기할 때는. 그리고 이 사람은 말소 등기할 때는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근저당권자. 즉 등기 권리자입니다. 누구냐? 여기서는 채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등기 권리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누구냐?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청인입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려올 때는 우리들이 하지 않고요. 은행에서 거래하고 있는 법무사를 대행해서 그런 법무사가 대리인이 돼가지고 법무사가 대신 등기를 신청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개인 간의 돈을 빌려올 때는 만약에 갑이 말이죠. 을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올 때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가지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145쪽에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가능 여부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근저당권 지분 등기가 가능할까요? 근저당권 지분 등기 이런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오는데 친구들 여러 명이한테 돈을 빌려왔을 때 각각 채권 최고액으로서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만약에 갑이 뭐 친구들한테 A, B, C라는 사람한테 각각 친구들한테 1억씩 돈을 빌려왔다. 그래서 3억을 빌려왔는데 만약에 갑이 그 A, B, C라는 사람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했을 때 이 근저당권자가 각각 1억씩 지분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채권 최고에 각각 1억 3천만 원씩 각각 등기할 수 있느냐,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등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가 되겠습니다. 등기법 선례가 되겠는데요. 그냥 참고로 보셔야 돼요. 거기 1번 보실까요? 동일 채권의 채권자가 2명인 경우 등기부의 근저당권자가 각각 지분 즉 A 채권 최고액 1억, B는
채권 최고액 2억 원 등으로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나요? 바로 근저당권의 지분 등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답을 써놨죠.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없다. 지분 등기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148쪽 보실까요? 148쪽에 보시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나오죠. 1번 부동산 표시는 똑같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있는 그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00번지 대지는 대 300제곱미터.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00번지 도로명 주소가 나왔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길 10번지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주택입니다. 1층은 100제곱미터, 2층도 100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자, 내용은 이제 없으니까 이상 되겠고요. 만약에 부동산 표시 목록이 내용이 많으면 이 등기 신청서란에 적을 수 없을 때는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2번 등기 원인은 2014년 5월 1일 설정 계약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되겠고요.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이 되겠고요. 채권 최고액은 3,900이네요. 만약에 3,000만 원 빌려왔다면 30%니까 얼마가 될까요? 900만 원이니까 채권 최고액은 3,900만 원이고 채무자는 누구냐? 안영찬이가 채무자입니다. 여기 채무자. 돈 빌려온 사람이죠? 안영찬. 바로 이 채무자는 누굽니까? 근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그쵸? 근저당권 설정자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안영 채무자의 인적사항 나와 있고요. 거기 등기 의무자는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누굽니까? 채권자는 등기 권리자 김동수가 되겠네요. 근저당권자가 되겠죠. 근저당권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 그래서 거기 등기 의무자는 채무자로서 근저당권 설정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그리고 등기 권리자는 채권자입니다. 근저당권자. 이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근저당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채권 최고액 곱하기 이따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분의 2가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은 다 등록면허세가 1000분의 2, 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에 보시게 되면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 등록면허세 계산합니다. 채권 최고액이 3,900만 원이잖아요. 3,900만 원이니까 곱하기 1000분의 2. 그럼 공 3개 띄니까 78,000원이 되겠네요. 그쵸? 등록면허세는 78,000원이 납부를 해야만이 되겠고요. 등록면허세, 이게 등록면허세인데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는 뭘 낸다? 지방교육세 2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20%. 그러면 18,000원에 20%니까 15,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93,600원이 되겠네요. 등록면허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납부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합계란에 기장하시고요. 등기신청 수수료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토지, 그렇죠? 토지 15,000원, 건물 15,000원입니다. 토지도 근저당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도 근저당권 설정하기 때문에 토지 한 필지당 등록 신청 수수료는 토지 건물이니까 3만원이 되겠고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납부 번호를 주니까 납부 번호를 기재하면 되겠고요.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도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따가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상속 증여 매매 국민주택 채권 사지만은 근저당권 설정할 때도 국민주택 채권을 사게 됩니다. 채권 최고액이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국민주택 채권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14번에는 국민주택 채권 발행 번호를 기재하면 되고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에다가 부동산 고유번호 적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안영찬 1년 번호 등기필 정보에 보게 되면 1년 번호가 있고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 제출하는 첨부 서면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갑과 은행하고 계약할 때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한 통, 그리고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한 통,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한 통, 그리고 인감증명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그리고 등기필증. 등기필증입니다. 등기필증은 등기필 정보를 말하겠죠. 주민등록 등초본 한 통, 그리고 위임을 하게 되면 위임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공동신청,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가 공동신청하게 되면은 위임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거기 날짜 쓰시고 17번 신청인은 안영찬, 김동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란에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50쪽을 보시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쭉 나와 있죠. 등기 신청 방법은요, 공동 신청이 되겠습니다. 즉 근저당권 설정자,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공동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단독 신청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151쪽에 보시게 되면 등기 원인과 연월일 나왔죠. 근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체결일을 기재한다.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되겠고요. 채권 최고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금 얼마라고 기재합니다. 채무자란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설정할 지분 나와 있고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10번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없을 때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1번 세액합계란에 기재하면 되고요. 등기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한 개당 얼마입니까? 1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이니까 3만원 되겠고요. 자, 13번 동그라미 주세요. 13번. 여기 국민주택 채권 나와 있는데요. 채권 최고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채권 최고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채권 최고액이 얼마? 1000분의 10입니다.
채권 최고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 금액을 기재한다. 이해가시죠? 근저당권 설정했을 때 채권 최고액이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00분의 10의 국민주택 채권을 기재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국민주택 채권 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채권 발행번호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발행번호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154쪽에 오시게 되면 등기 신청 서류 편철 순서가 나옵니다. 신청서, 그죠?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 그리고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그리고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했다는 영수필 확인서, 그리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필 정보 순으로 편철하시면 업무 처리에 편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살펴봤고요. 남은 시간에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변경. 여러분, 근저당권 변경하고요, 근저당권 변경과 근저당권 이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근저당권 변경은요, 채무자가 바뀌는 겁니다. 채무자. 돈 빌린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이 근저당권 변경이라는 말 쓰고요. 근저당권 이전은 뭐냐? 채권자가 바뀌는 겁니다. 채권자가 바뀌는 것을 근저당권 이전입니다. 그러면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근저당권, 여기 등기 원인은 근저당권 변경이죠. 등기 원인은 뭐냐? 채무자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채무를 인수하는 겁니다. 채무 인수. 그러니까 채무자가 변경되는 거야. 여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여기 채무자가 바뀐다니까요. 원래 채무자는 갑이었는데 채무자가 을로 바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갑이 빌려온 돈을 을이 인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원인은 뭐냐?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입니다.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 이전은 여기 근저당권 이전입니다. 이거는 채권자가 바뀌는 건데요. 등기 원인은 뭐냐? 채권 양도입니다. 채권 양도. 확정 채권 양도, 채권 양도. 확정 채권 양도. 그래서 여기는 뭐가 바뀐다? 채권자가 바뀌는 겁니다. 채권자가. 만약에 원채권자는 누구였느냐? 채권자는 신한은행이었는데, 만약에 채권자가 국민은행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신한은행 채권자가 국민은행 채권자한테 채권을 양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변경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근저당권 변경은 채무자가 바뀌는 것이다. 거기 제일 밑에 나왔죠. 155페이지 보시니까 채무자 변경, 채무자 변경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변경은 채권 최고액이 바뀌는 것도 근저당권 변경 등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바뀌는 것도 근저당권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저당권 말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